야, 너 같은 아시아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 술이나 따라봐. 그 순간 제 안의 특전사가 깨어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상공 1000m, 그 차가운 하늘 위에서 한국인 승무원을 무시하던 독일 사업가는 10초 후 자신의 팔목이 완벽하게 제압당한 채 좌석에 묶여있게 될 줄 몰랐습니다. 승객들은 경악했고 기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비즈니스석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200여 명의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조용하고 차분했던 그 승무원 박정수, 42살의 평범해 보이던 그가 바로 대한민국 707특임대에서 15년간 복무한 중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박정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운전하며 아니면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2살의 박정수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승무원 라운지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6시 유럽의 차가운 공기가 공항 전체를 감싸고 있던 그 시간이었죠. 인천행 11시간 장거리 비행, 비즈니스석 담당, 그리고 언제나처럼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수는 브리핑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승무원들의 표정, 기장의 컨디션, 심지어 라운지 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이것은 특전사 시절 생사를 가르는 임무에서 생존하기 위해 익힌 본능이었습니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모든 변수에 대비하는 것 말이에요. 오늘 비즈니스석에 독일 기업 출장단이 탑승합니다. 중요한 고객들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수석 승무원 김 과장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15년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기른 직감이 무언가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3년 전 707특임대에서 제대한 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동기들은 대부분 보안업체나 경비회사로 갔는데 정수만 유독 항공기 승무원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한 것이었거든요. 정수야, 내가 뭘 하려는 거냐? 15년 동안 총잡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승무원이라고. 전우들의 만류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특전사로서 배운 것들이 단순히 전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일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특히 하늘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수백 명의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이 그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임무처럼 느껴졌거든요. 15년간의 군 복무 동안 정수는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탈레반 소탕작전, 소말리아 해적 진압작전, 그리고 국내에서는 대테러 훈련과 VIP 경호 임무까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상황들을 겪으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받았거든요. 특히 2012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 작전은 정수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수의 부대는 산악지대에서 실종된 한국인 엔지니어를 구출하는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된 수색 끝에 동굴 속에서 발견한 그 엔지니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정수가 그를 등에 업고 15km를 걸어서 안전지대까지 이송했을 때 그 엔지니어가 의식을 회복하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요. 제대를 앞두고 정수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총을 들고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친절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하늘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일, 그것이야말로 특전사로서 배운 모든 것을 평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승무원이 되기 위한 과정은 특전사 훈련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40의 나이에 시작하는 어학 공부부터가 고역이었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독일어, 프랑스어까지 국제선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언어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일상이 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특전사 훈련 때처럼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었죠. 서비스 교육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15년간 거친 환경에서 살아온 정수에게 섬세한 미소와 우아한 몸짓을 익히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손님,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 하나에도 어색함이 묻어났고 차나 커피를 서빙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어떤 전투 기술보다도 어려웠거든요. 교관들은 정수의 배경을 모른 채 너무 딱딱해요. 좀 더 자연스럽게라는 피드백을 계속 주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는 일이었어요. 승객 중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경계 태세에 들어가는 습관, 갑작스러운 소음에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는 동작, 그리고 항상 비상구와 탈출 경로를 확인하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특전사의 흔적이었거든요. 정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의식적으로 억누르며 평범한 승무원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정수는 마침내 항공사 승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그날 정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밀려왔거든요. 과연 자신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말이에요. 첫 비행 근무는 김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국내선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고작 1시간 남짓이었지만 정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1시간이었어요. 승객들의 요청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내심으로는 자신의 어색함이 들킬까봐 노심초사했거든요. 다행히 그날은 아무 문제 없이 비행이 끝났고 동료 승무원들도 첫 근무치고는 정말 잘했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진짜 시험을 받은 것은 국제선 근무를 시작한 후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외국인 승객들을 상대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특히 일부 서구 승객들이 아시아인 승무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차별 의식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수는 참고 견뎠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인내심과 자제력이 이럴 때 빛을 발했거든요. 어떤 무례한 승객을 만나도 미소를 잃지 않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정수의 모습을 본 동료들은 점차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정수 씨는 정말 프로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말이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이제 완전히 승무원의 모습으로 정착했어요. 승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척척 처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자신도 몰랐던 것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여전히 특전사의 본능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KE923편 정수에게는 평범한 국제선 근무 중 하나였지만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사건이 벌어질 항공편이었거든요.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독일 기업 출장단, 그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드디어 정수 안에 잠들어 있던 특전사를 깨워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정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상공 10,000m에서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박정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42살의 그가 오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서 있기까지는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이 있었거든요. 정수가 처음 군에 입대한 것은 2003년 20살 때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저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던 정수는 징병으로 육군에 입대했어요. 하지만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동안 교관들의 눈에 띈 것은 그의 남다른 체력과 정신력이었습니다. 특히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과 동료들을 돌보는 리더십이 돋보였거든요. 박정수, 너 특수부대에 관심 없냐? 훈련소 수료를 앞두고 중대장이 정수를 따로 불렀을 때 정수는 솔직히 특수부대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정수에게 707 특임대라는 이름은 그저 TV나 영화에서나 들어본 먼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은 있었어요. 특수부대 지원 과정은 정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체력 검정부터 심리 검사, 면접까지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특히 지옥주간이라고 불리는 일주일간의 극한 훈련에서는 지원자 50명 중 겨우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정수는 그 8명 중 하나였어요. 707 특임대에 배속된 첫날, 정수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선배들의 체격과 기술, 그리고 눈빛에서 풍기는 카리스마는 갓 입대한 이등병 정수에게는 경외감 그 자체였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죽을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는 선배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어요. 특전사 훈련은 말 그대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되는 20km 완전군장. 행군, 맨손 격투술, 사격 훈련, 폭발물 처리, 그리고 각종 생존 기술까지 하루하루가 생사를 가르는 훈련의 연속이었거든요. 정수는 처음에는 따라가기도 벅찼지만 점차 자신도 모르게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수가 두각을 나타낸 분야는 근접 전투와 인질 구출 작전이었어요. 좁은 공간에서의 격투 기술, 상대방을 제압하되 최소한의 피해만 입히는 기법, 그리고 민간인을 보호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거든요. 부대 내에서도 정수만큼 정교한 기술을 가진 애는 처음 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정수의 첫 실전 경험은 입대 3년 차였던 2006년에 있었습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것이었는데 당시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한국군의 임무는 현지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었어요. 정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위험과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수가 속한 소대는 무장괴한들이 점거한 학교에서 인질로 잡힌 현지 어린이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5명의 아이들과 3명의 교사가 무장괴한 7명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죠. 작전은 새벽 3시에 시작되었는데 정수는 건물 후면으로 침투하는 팀의 선두를 맡았습니다. 정수야, 내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해. 민간인 안전이 최우선이다. 소대장의 명령을 받고 정수는 3층 건물의 환기구를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그때 정수의 나이는 고작 23,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미 베테랑 특전사의 그것이었어요. 건물 내부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괴한들은 각 층에 흩어져 있었고 인질들은 1층 강당에 모여 있었거든요. 정수는 20분 동안 조용히 건물 전체를 정찰한 후 동료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시작되자 정수는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청했어요. 인질들이 있는 강당으로 직접 들어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괴한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인질들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무사히 구출되었어요. 그때 한 현지 여교사가 정수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천사예요. 이 아이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에요. 하지만 특전사의 삶이 항상 영웅적인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는 정수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정수와 함께 입대해서 이제는 가족 같았던 동기 김병장이 IED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상적인 정찰 임무였습니다. 정수와 김병장 그리고 2명의 후배들이 함께 마을 외곽을 순찰하던 중이었죠. 평소보다 조용한 길이었는데 김병장이 뭔가 이상하다며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땅에 묻힌 급조 폭발물이 터졌어요. 정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폭음과 함께 동기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후에 끔찍한 정적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거든요. 정수는 즉시 김병장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잃고 의식을 잃은 김병장을 등에 업고 후송 지점까지 3km를 뛰어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병장은 이미 숨을 거두고 난 후였어요.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군인이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동기의 죽음 앞에서 느낀 무력감과 절망감은 그때까지 경험해본 어떤 훈련보다도 고통스러웠거든요. 내가 먼저 나갔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라는 자책감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병장의 아버지가 부대를 방문해서 한 마리 정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정수야,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내 등에 엎여서 갔다며? 고맙다. 혼자 죽지 않았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정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동료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특전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요. 그 사건 이후 정수는 더욱 냉철하고 신중한 군인으로 변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어요. 동시에 동료들과 민간인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부대 내에서 정수의 별명은 가디언이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거든요. 2010년 정수는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이제 후배들을 이끄는 위치가 되었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어요. 정수는 후배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기술은 연습하면 늘지만 동료를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즈음 정수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부대 근처에서 만난 초등학교 교사 연희와 결혼한 것이었어요. 연희는 정수의 거친 외모와 달리 내면에 숨겨진 따뜻함을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라는 연희의 말에 정수는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결혼 후 정수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전역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릴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했거든요. 연희는 정수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걱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정수에게 마지막 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종된 한국인 민간인 엔지니어 구출 작전이었어요. 그 엔지니어는 현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탈레반에게 납치된 상황이었는데 외교적 해결 노력이 모두 실패한 후 군사적 구출 작전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정수가 속한 팀은 총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임무는 적 거점에 침투해서 인질을 구출한 후 안전하게 후송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지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인질이 잡혀있는 곳은 산악지대의 동굴이었는데 주변에는 탈레반 무장병력이 60여 명이나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작전은 한밤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정수팀은 3개 조로 나뉘어 각각 다른 루트로 침투했어요. 정수는 인질 구출을 담당하는 핵심 조의 조장을 맡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정수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동굴로 향했어요. 동굴 입구에는 보초가 2명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소음 없이 그들을 제압한 후 조심스럽게 동굴 내부로 들어갔어요.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고 여러 개의 갈래길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30분 동안 동굴을 수색한 끝에 가장 안쪽에서 인질을 발견했어요. 그 엔지니어는 사흘간 감금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로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정수는 즉시 응급처치를 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군이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들은 엔지니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인질을 구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탈레반 병력들이 동굴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수는 의식을 잃은 엔지니어를 등에 업고 탈출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동료들과의 무전도 동굴 안에서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정수는 동굴의 후면 출구를 찾기 위해 1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등에 업힌 엔지니어의 체중과 함께 완전 무장 상태로 동굴을 탐색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한계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장을 구하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며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마침내 후면 출구를 찾은 정수는 외부로 나왔지만 그곳에도 탈레반 병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엔지니어를 안전한 곳에 숨긴 후 홀로 적들과 맞서야 했어요. 5명의 무장 병력을 상대로 한 정수의 단독 전투는 1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특전사 10년의 경험이 그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 정확한 사격, 그리고 근접 전투 기술까지 정수가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적들을 제압했어요. 마지막 한 명을 제압하고 나서 정수는 그제서야 엔지니어를 다시 업고 안전지대로 향했습니다. 15km의 산악 지형을 3시간 동안 걸어서 이동한 끝에 정수는 헬기 픽업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엔지니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사흘 후 의식을 회복했어요. 그때 그 엔지니어가 정수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중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것을 말이에요. 총과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작전이 끝난 후 정수는 제대를 결심했습니다. 15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연희도 정수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전 당신을 믿어요라는 연희의 말이 정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대 후 진로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특전사 출신들은 보안업체나 경비회사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정수는 그런 길에 끌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무력을 사용하는 일이었고 정수가 원하는 것은 좀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본 항공기 승무원 다큐멘터리가 정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을 구조하는 승무원의 모습,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서비스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이 정수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임무처럼 느껴졌어요. 승무원이라. 처음에는 정수 자신도 이상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15년간 총을 들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서비스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정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특전사로서 배운 것들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다른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정신력, 그리고 팀워크와 희생정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들이었거든요. 특히 국제선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승객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것은 해외 파병 경험이 있는 정수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이였습니다. 37세의 승무원에 도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편이었거든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20대 초반의 젊은 인재들을 선호했고 정수처럼 중년의 남성이 승무원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실력과 열정이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승무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어학 능력이었습니다. 정수는 군 복무 중에 기초적인 영어는 배웠지만 국제선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특히 서비스 영어라는 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명령조의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정수는 제대 후 즉시 영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어학원에 다니면서 원어민 강사에게 회화를 배우고 집에서는 항공 전문 용어와 서비스 표현들을 암기했습니다. 토익은 물론이고 토익 스피킹, OP까지 모든 영어 시험에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5년간 한국어로만 소통하던 정수에게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발음과 억양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군대식 딱딱한 말투에 익숙해진 정수가 부드럽고 정중한 서비스 톤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특전사 시절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이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고 다양한 상황별 대화 표현을 외우며 연습했어요. 심지어 꿈에서도 영어로 대화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1년 후 정수의 토익 점수는 900점을 넘어섰고 회화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어학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는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에게 또 다른 큰 도전이었어요. 15년간 거친 환경에서 살아온 정수에게 우아한 몸짓과 섬세한 서비스 기술을 익히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민간 승무원 교육원에 등록한 정수는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대부분이 20대 여성들인 수강생들 사이에서 30대 후반의 남성은 정수가 유일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수강생들도 정수를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그의 성실한 태도와 열정을 보며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교육 과정은 정수에게 인생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와인 서비스부터 기내 안전 교육, 응급처치,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 승객들을 대하는 매너까지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항상 미소를 잃지 말 것이라는 기본 원칙은 정수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정수 씨, 표정이 너무 딱딱해요. 좀 더 자연스럽게 웃어보세요. 교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정수는 당황했어요. 웃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군대에서는 언제나 진지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승무원은 정반대의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정수는 집에서 매일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미소에서 시작해서 점차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연희도 정수의 연습을 도와주었는데 당신의 진짜 미소는 정말 따뜻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서비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정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차와 커피를 우아하게 서빙하는 방법, 기내식을 정갈하게 배치하는 기법, 그리고 승객들의 다양한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노하우까지 모든 것이 정밀한 전술과 같았어요. 정수는 이런 기술들을 마치 새로운 전투 기법을 익히는 것처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특히 정수가 흥미롭게 느낀 부분은 승객 심리학이었습니다. 다양한 성격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승객들을 이해하고 각각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특전사 시절 배운 적 심리 분석과 비슷한 면이 있었지만 목적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적을 제압하기 위한 분석이 아니라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이해였습니다. 1년 반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정수는 드디어 대한항공 승무원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 체력 검정, 면접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었는데 정수는 각 단계마다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어필했어요. 특히 면접에서 왜 승무원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정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5년간 특전사로 복무하면서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총이 아닌 미소로, 명령이 아닌 서비스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늘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제가 찾던 새로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은 정수의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 대처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은 승무원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이었거든요. 체력 검정에서도 정수는 다른 지원자들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였어요. 40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 못지않은 체력과 민첩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정수는 연희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밀려왔어요. 과연 자신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다른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리를 맴돌았거든요. 승무원 교육원에서의 3개월간 집중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항공 법규부터 안전교육, 응급처치, 그리고 실제 기내에서의 서비스 실습까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정수는 다른 교육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과 강인한 정신력이 어려운 교육 과정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특히 정수가 두각을 나타낸 분야는 비상상황 대처 교육이었습니다. 기내 화재, 난기류, 의료 응급 상황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정수의 특전사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침착한 판단력과 신속한 행동력은 다른 교육생들이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정수 씨는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네요.
동기 교육생들의 평가였습니다. 정수는 겸손하게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지만 내심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새로운 분야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교육 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서비스 철학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승무원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객들의 여행을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교관의 말이 정수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것은 특전사로서 가졌던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거든요. 3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정수는 드디어 실제 항공기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비행은 김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국내선이었어요. 비행 시간은 고작 1시간 10분이었지만 정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본 정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5년간 입었던 군복 대신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근무에서 정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객들의 요청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응답하고 기내 안전을 세심하게 점검했어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승객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정수의 모습을 본 선배 승무원들은 신입치고는 정말 잘한다며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정수가 진짜 시험을 받은 것은 국제선 근무를 시작한 후였습니다.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첫 국제선 근무에서 정수는 문화적 차이의 벽을 실감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각각 다른 기대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히 일부 서구 승객들이 아시아인 승무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차별 의식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명령조로 말하거나 다른 승무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수는 특전사 시절의 자제력을 발휘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더욱 완벽한 서비스로 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 정수는 점차 동료들과 승객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정수의 침착함과 전문성은 동료들이 신뢰하는 부분이었어요. 난기류나 기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수는 항상 가장 먼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수 씨가 있으면 왠지 든든해요. 동료 승무원들의 평가였습니다. 정수는 겉으로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지만 내심으로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을 더욱 굳건히 했어요. 특전사에서 승무원으로의 전환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을 가진 승무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수는 완전히 승무원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특전사의 본능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예리한 감각, 동료와 승객을 보호하려는 사명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정신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정수를 다른 승무원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특별한 자질이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KE923편에서 정수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조용히 숨겨두었던 특전사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어요. 그날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이른 새벽 6시 정수는 승무원 라운지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받으며 오늘 탑승할 승객 명단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코리아 항공 923편 인천행 총 승객 297명 중 비즈니스석에는 28명이 탑승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비즈니스석에 독일 기업 출장단이 탑승합니다. 수석 승무원 이 과장이 특별히 언급했어요. 뮌헨에 본사를 둔 대형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게르만 오토모티브 임원들이라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VIP 대우 수준으로 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객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스 밀러, 클라우스 슈미트, 옌스 바그너 마이너스 모두 독일식 이름들이었죠. 나이는 5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었고 좌석은 비즈니스석 앞쪽 최고급 구역에 배정되어 있었어요. 정수는 항상 그랬듯이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의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11시간의 장거리 비행 동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습관이었거든요. 이것은 특전사 시절부터 몸에 밴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정수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었어요. 3년간의 승무원 생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전 9시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비즈니스석 입구에서 승객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따뜻한 미소로 승객들을 환영했습니다. 3년간 수천 번 반복한 일이었지만 정수는 매번 진심을 담아 인사했어요. 이코노미석 승객들이 먼저 탑승을 마친 후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아주는 평범한 승객들이었어요. 한국인 기업가들,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교민들, 그리고 한국 관광을 계획 중인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탑승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3명의 독일 남성이 함께 나타난 것이었어요. 한스 밀러가 선두에 서 있었는데 키가 19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클라우스와 옌스도 비슷한 인상이었죠.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무언가를 품평하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정수는 특전사 시절 기른 예리한 관찰력으로 이들이 보통 승객과는 다르다는 것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가 평소와 같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한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표정한 채로 지나가려 했어요. 인사에 대한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승객이 친근하게 인사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특전사 시절 기른 예리한 관찰력으로 정수는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미묘한 적대감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정수 옆을 지나가면서 독일어로 뭔가 중얼거렸어요. 저 아시아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뜻의 말이었는데 정수는 기본적인 독일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투에서는 불쾌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옌스는 아예 정수를 보지도 않은 채 지나갔고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정수는 즉시 그들의 좌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승무원의 기본 매뉴얼에 따라 VIP 승객들에게는 탑승 직후 특별한 환영 인사를 건네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비즈니스석을 담당하게 된 승무원 박정수입니다. 정수는 가능한 한 정중하고 따뜻한 톤으로 말했어요. 11시간의 긴 여행이 되겠지만 편안하고 즐거운 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한스가 고개를 들어 정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명백한 무시의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영어 할 줄 아나?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정중한 자기소개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마치 정수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듯한 말투였죠. 네, 물론입니다. 정수는 완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클라우스가 그때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독일 게르만 오토모티브의 중역들이다.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위협과 함께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답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들의 태도가 일반적인 VIP 승객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권위의식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옌스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시아 항공사들은 서비스가 괜찮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런지 지켜보겠다. 겉으로는 평범한 말 같았지만 그 억양과 표정에서는 의심과 불신이 묻어났어요. 정수는 그들에게 기내 안전 설명서와 메뉴를 전달한 후 다른 승객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들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상황 인식 능력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한 후 첫 번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음료 서비스를 위해 카트를 끌고 그들의 좌석으로 다가갔어요. 음료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샴페인, 와인, 위스키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샴페인을 주지. 그런데 제대로 된 거 말이야. 너희 아시아 사람들이 와인을 제대로 알기나 하나? 그의 말에는 명백한 조롱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순간 내심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희가 준비한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방의 최고급 제품입니다. 돔 페리뇽 2018년산입니다. 정수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응답했습니다. 클라우스가 비웃음을 지었어요. 돔 페리뇽이라. 발음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아는 척하나. 그냥 갖다 줘. 정수는 침착하게 샴페인을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모욕적인 시선과 중얼거림은 계속되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점차 이들의 무례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이 제대로 세척된 건가? 옌스가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물었어요. 아시아의 위생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네. 그 말을 들은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내심으로는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까다로운 성격이 아니라 의도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저희 항공사의 모든 식기류는 국제 기준에 따라 철저히 위생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혹시 다른 잔으로 교체해 드릴까요? 한스가 그때 동료들과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독일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제스처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들리는 아지아터라는 단어에서 불쾌한 의도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음료 서비스를 마친 후 정수는 잠시 승무원 구역에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동료 승무원인 김민지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정수 오빠 괜찮으세요? 저 독일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가끔 까다로운 승객들이 있는 거죠. 정수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이라면 이런 무례함을 절대 참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승무원으로서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아직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독일 출장단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모욕적으로 변해갈 것이었거든요. 1시간 후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각 승객에게 메뉴를 설명하며 주문을 받아야 했어요. 비즈니스석에서는 3가지 메인 요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한식, 서양식, 그리고 특별 채식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수가 독일 출장단에게 다가가자 한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은 뭐가 있나? 한국 음식 말고 제대로 된 음식으로. 서양식 메뉴로는 스테이크와 연어 요리가 있습니다. 둘 다 유럽 셰프가 감수한 정통 레시피입니다. 정수가 설명했지만 클라우스가 비웃음을 지었어요. 유럽 셰프라고. 설마 한국에서 몇 년 일한 유럽인이겠지. 진짜 유럽 요리를 알기나 할까? 그의 말에 옌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메뉴를 설명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계속 비협조적이었어요. 심지어 옌스는 이런 수준의 음식을 비즈니스석에서 제공한다고 라며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점점 더 불편해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특히 한 좌석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국인 기업가는 명백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서빙되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스가 스테이크를 한 입 먹더니 과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스테이크라고? 우리나라게도 이런 건 안 먹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정수는 순간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견뎠어요. 혹시 입맛에 맞지 않으시면 다른 메뉴로 교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스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시아 수준이 원래 이런 거지 뭐. 기대를 너무 높게 했나 봐.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지역 차별 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그 순간 자신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전사 시절이라면 이미 상황이 끝났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었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어요. 옌스가 물잔을 들더니 이 물도 제대로 된 건가? 한국 물은 마셔도 되는 거지? 라며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승객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너무 무례하신 것 아닙니까? 승무원분이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스가 그 승객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한국 사람이군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끼리라고요? 여기는 공공장소고 모든 승객이 편안해야 할 공간입니다. 한국인 승객이 단호하게 맞받아쳤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즉시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승객분들께서 편안한 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클라우스가 정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아시아 애가 끼어들지 마. 그 순간 정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아시아 애라는 표현은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자제했습니다. 세 번째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특전사의 눈빛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옌스는 정수가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발을 뻗어서 방해했고 클라우스는 서비스를 요청할 때마다 빨리빨리라며 재촉했어요. 한스는 정수의 영어 발음을 흉내내며 동료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승객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몇몇 승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정수를 동정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어요. 정수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끄러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자신이 당하는 모욕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한국인 전체가 이런 식으로 조롱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욱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비행이 시작된 지 6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수는 승객들의 컵을 수거하기 위해 카트를 끌고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스가 그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아시아 웨이터야. 정수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아시아 웨이터라는 표현에는 모든 악의가 집약되어 있었어요. 승무원이 아닌 웨이터라고 격하시키고 이름 대신 인종으로 부르는 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정수가 돌아서자 한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컵들 좀 치워줘.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싶으니까 다른 승무원을 보내줘. 백인 승무원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었어요.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한국인 전체,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카트를 밀고 그들의 좌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15년간 잠들어 있던 특전사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가 정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화났나? 아시아 사람들도 화를 낼 줄 아네. 옌스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한스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선진국에 와서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수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은 하지만 그는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다만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15년간 나라를 지키며 쌓아온 자부심, 3년간 승무원으로서 쌓아온 프로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의 존엄성이 모두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정수는 컵들을 차분하게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스가 마지막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수가 컵을 들려는 순간 갑자기 손을 뻗어서 정수의 손목을 붙잡은 것이었어요. 야, 너 같은 아시아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 한스의 입에서 나온 그 말과 함께 정수의 손목을 붙잡는 순간 마침내 정수 안에 잠들어 있던 특전사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수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번갯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5년간의 군 복무 동료들과의 우정, 조국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모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승무원의 미소가 아닌 15년간 나라를 지켜온 전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정수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스는 정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뭐?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너는 그냥 우리를 서빙하는 웨이터잖아. 그 순간 정수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안전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되는 선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었어요. 정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를 놓아주세요. 하지만 한스는 비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안 놓으면 어쩔 건데? 신고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정수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승무원의 친절한 미소가 아니라 15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특전사의 자신감 있는 미소였습니다. 아니요,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상공 10,000m에서 벌어질 믿을 수 없는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정수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내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스는 여전히 정수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지만 정수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15년간 몸에 밴 전투 준비 과정이었어요. 마음을 비우고 근육의 긴장을 풀고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깨우는 것. 특전사 시절 수천 번 반복했던 그 과정이 자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를 놓아주세요. 한스는 비웃음을 지으며 오히려 정수의 손목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뭐? 겁주는 거야? 너 같은 아시아 계집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정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상대방의 위치, 주변 환경, 탈출 경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제압 방법까지 모든 것이 1초 만에 정리되었어요. 15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적 판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수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한스가 붙잡고 있던 정수의 왼손목을 중심으로 몸을 돌리면서 동시에 오른손으로 한스의 손목 관절을 정확한 각도로 비틀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기본 관절기였어요. 아! 한스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자동으로 정수의 손목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정수의 움직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속 동작으로 정수는 한스의 팔을 뒤로 돌려 등 뒤로 꺾었어요. 동시에 왼손으로는 한스의 어깨를 눌러 좌석에 고정시켰습니다. 모든 동작이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죠. 한스는 고통으로 신음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수의 관절기는 저항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을 주도록 설계된 기술이었거든요. 기내의 다른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악했습니다. 방금까지 조용하고 정중했던 승무원이 순식간에 건장한 독일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클라우스와 옌스는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료가 승무원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자 즉시 일어나며 정수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클라우스가 소리치며 정수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한스를 제압한 상태에서 몸을 살짝 옆으로 돌려 클라우스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오른발로 클라우스의 정강이를 정확히 차올렸어요. 클라우스가 고통에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정수의 발차기는 상대를 무력화하되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조절된 것이었어요. 옌스는 동료 둘이 순식간에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정수에게 달려들기로 결심했어요. 감히 우리를. 옌스가 정수를 향해 덤벼들었지만 정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한스의 팔을 잡은 채로 왼발을 이용해 옌스의 다리를 걸었어요. 균형을 잃은 옌스는 그대로 복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명의 독일 승객 중 1명은 제압당한 채 좌석에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둘은 바닥에 넘어져 있었어요. 정수는 여전히 한스의 팔을 제압하고 있으면서도 숨 하나 가쁘지 않았습니다. 기내는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200여 명의 승객들이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고 조용했던 한국인 승무원이 3명의 건장한 외국인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한스가 고통에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놓아줘. 팔이 부러질 것 같아. 정수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더 저항하시면 정말로 다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스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하자 정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모든 분들을 위해 좋습니다. 정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승무원의 친절함이 아닌 상황을 완전히 장악한 전문가의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라우스와 옌스는 그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저항할 생각을 포기했어요. 그때 동료 승무원 김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정수 오빠, 무슨 일이에요? 기내에서 승객이 승무원에게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정수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정당방위로 제압했습니다. 즉시 기장님께 보고하고 케이블 타이를 가져와 주세요. 민지는 정수의 침착함에 놀라면서도 즉시 행동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정수 오빠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주변 승객들도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기업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 독일 사람들이 계속 승무원분을 괴롭히고 인종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다 봤어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냈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너무 무례했어요. 승무원분이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계속 모욕했어요. 아시아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계속했어요. 승객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폭력 상황에 놀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수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장이 기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상황 보고를 받고 즉시 현장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기장은 정수가 한스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과 바닥에 쓰러진 나머지 2명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수 씨, 상황 보고해 주세요. 기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기장님, 해당 승객들이 지속적으로 인종차별 발언과 모독적 행동을 했고 마지막에 제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정수가 간결하게 보고했어요. 정당방위로 제압했으며 현재 상황은 통제되어 있습니다. 기장은 주변 승객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목격하셨나요? 여러 승객들이 손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다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승무원분을 괴롭혔어요. 인종차별 발언도 계속했고요. 한 미국인 승객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도 다 들었습니다. 저들의 행동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었어요. 승무원분은 끝까지 참고 있었는데 저들이 먼저 손을 댔습니다. 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저들을 고정하고 착륙할 때까지 격리하겠습니다. 경찰에도 미리 연락하죠. 바로 그때 한스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폭행이야. 승무원이 승객을 때렸어.
정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저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셨고 저는 정당방위로 대응했을 뿐입니다. 기내에는 200여 명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클라우스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우리는 게르만 오토모티브의 임원이야.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때 기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항공기 안에서는 모든 승객이 평등하며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 대한 존중이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명백히 선을 넘었습니다. 민지가 케이블 타이를 가져왔고 정수는 전문적인 솜씨로 세 사람의 손목을 고정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정확하고 안전한 포박 기술이었어요. 상대방이 다치지 않으면서도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기법이었습니다. 포박이 완료되자 정수는 마침내 긴장을 풀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때까지도 그의 호흡은 전혀 가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승객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정수의 움직임은 전문가 수준이었고 상황 처리 능력도 완벽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승무원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기내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의 정적이 아니라 경외감의 정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승무원님, 혹시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으신 건가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를 숨겨왔는데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승무원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707특임대에서 15년간 복무했습니다. 정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중사로 제대했고 다양한 전투 기술과 위기 대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내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승객들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왜 정수가 그렇게 침착했는지, 왜 그런 완벽한 제압 기술을 구사할 수 있었는지 말이죠. 707특임대라고요? 한 승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유명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요? 네, 맞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외감과 존경의 시선들이 정수에게 쏟아졌어요.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 지금은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한국인 승객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나라를 지키시던 분이 이제는 승객들을 지켜주시는군요. 또 다른 승객이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정수는 승객들의 반응에 약간 민망해했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때 한 외국인 승객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독일 출신인데 저들의 행동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모든 독일인이 저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도 개인의 행동을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승객분들은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시거든요. 이 말을 들은 다른 독일 승객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국적이라는 이유로 함께 비난받을까봐 걱정했었거든요. 한스가 그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승무원이 승객을 공격할 수 있어? 정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승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 안에서 모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행동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했고 저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백한 선 넘기였습니다. 클라우스가 여전히 억지를 부렸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그때 여러 승객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의견이라고요? 그게 의견이에요? 처음부터 인종차별 발언만 했잖아요. 아시아인을 무시하는 말을 계속했으면서. 승무원분이 얼마나 참았는데요. 승객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 일본인 승객이 말했습니다. 저도 아시아인으로서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정말 불쾌했습니다. 승무원님이 저희 모두를 대신해서 용기를 내주신 것 같아요. 중국인 승객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아시아인들이 언제까지 그런 차별을 참고만 있어야 해요? 심지어 일부 유럽 승객들도 독일 출장단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유럽인이지만 저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인종차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폭력 상황에 놀랐던 승객들이 이제는 정수를 지지하고 독일 출장단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옌스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요? 한 승객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냥 인종차별했다고요? 정수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개입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세요. 상황은 이미 정리되었고 나머지는 착륙 후 관련 기관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기장도 마이크를 통해 전체 승객에게 안내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었으며 남은 비행 시간 동안 안전하고 평화롭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관심은 여전히 정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승객들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해외에서 한국인이 당당하게 맞선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특임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정수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답했어요. 주로 대테러 작전과 인질 구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해외 파병도 여러 번 다녀왔고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목표는 같습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승무원이 되신 거예요? 또 다른 승객이 궁금해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특전사로서는 총과 무력으로 사람들을 지켰다면 이제는 미소와 서비스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승객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임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승객들은 정수의 답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무력으로부터 서비스로, 전쟁으로부터 평화로의 전환. 그것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라 인생 철학의 변화였어요. 그때 한 어린이 승객이 엄마 손을 잡고 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강하시네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셔서 고마워요. 정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고마워, 꼬마야. 하지만 아저씨는 강해서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서 좋은 거야. 너도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아저씨처럼 될래요. 이 모습을 본 승객들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올바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정수의 모습에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독일 출장단은 포박된 채 조용히 앉아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점차 평상시 분위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에 대한 관심과 존경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승객들이 정수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었어요. 나라를 지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시네요.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말이에요. 정수는 이런 반응들에 감동하면서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승무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그때 한 승객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록해두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정수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 승객들이 이미 SNS에 이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공 10,000m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특전사 출신 승무원의 정의로운 대응 같은 제목으로 말이에요. 기내에서는 계속해서 정수와 관련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승객들은 정수의 과거 경험에 대해 궁금해했고 정수도 가능한 범위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출한 민간인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당신 덕분에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요. 승객들은 정수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담긴 이야기였거든요. 한 승객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계속 참으셨을 건가요? 정수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답했어요. 개인적인 모욕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 사람들의 행동은 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분들도 불편해하고 계셨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참았던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물리적 접촉을 시도했을 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기술은 상대방을 제압하되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는 수준으로 조절한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 출장단 3명은 다소 굴욕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어요. 정수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전문적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한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승객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승객들의 분노가 다시 터져 나오려 하자 정수가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세요. 이미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스를 향해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이라도 사과하신다면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이 기내의 모든 승객분들께 말이에요. 한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기 싫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클라우스와 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갈등했어요. 하지만 기내 200여 명의 시선이 모두 자신들에게 쏠려 있고 그 시선들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좀 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과했을 수도 있다고요? 확실히 과했죠. 제대로 사과하세요. 정수가 다시 개입했습니다. 선생님들, 진심 어린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스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승무원님께도 다른 승객분들께도 불쾌감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클라우스와 옌스도 따라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승객들은 그제야 조금씩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과라도 받았다는 것에 만족했어요. 정수는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내의 분위기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정수에 대한 관심과 존경은 계속되었어요. 많은 승객들이 정수와 사진을 찍고 싶어 했고 정수도 가능한 범위에서 응해주었습니다. 한 승객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값진 경험을 했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배울 점도 많았고요. 또 다른 승객이 거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함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정수는 이런 반응들에 감동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만나시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승객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승무원 일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정수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사실 그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정당 방위였다고 해도 승객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장이 그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수 씨의 행동은 완전히 정당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서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지켰어요. 회사에서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승객들도 한 목소리로 정수를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증인이에요. 정수님은 영웅이에요. 회사에서 문제 삼으면 우리가 다 증언할 거예요. 정수는 이런 지지에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2시간 전 기장이 전체 승객에게 안내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기내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착륙 후 경찰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목격하신 분들은 간단한 진술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진술에 협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수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한 승객이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정수님, 오늘 일을 계기로 더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꼭 알려져야 해요. 정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답했어요. 유명해지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알려져야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또 다른 승객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착륙 1시간 전 독일 출장단은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착륙 후 어떤 처벌을 받을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스가 정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수는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것이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클라우스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식했습니다. 옌스는 고개를 숙인 채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갔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요. 정수는 모든 승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배웅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친절한 미소로 말이에요. 독일 출장단은 포박된 채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공항 경찰들이 탑승해서 그들을 데려갔어요. 이들에게는 기내 소란 행위, 승무원 폭행 시도, 그리고 인종차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한스는 끌려가면서도 정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배우신 것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많은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증언이 정수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뒷받침했어요. 조사가 끝난 후 정수는 마침내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핸드폰에는 이미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승객들이 SNS에 올린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거든요. 공항을 나서며 정수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침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어났을 때는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15년간 나라를 지키며 기른 능력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았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해외에서 차별을 당할 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한 정수는 아내 연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연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저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연희의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상공 10,000m에서 일어난 기적, 특전사 출신 승무원의 정의로운 대응, 한국인의 자부심을 지킨 영웅 같은 제목으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댓글로는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로부터는 용기를 얻었다, 자랑스럽다는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정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책임감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상공 10,000m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은 단순한 기내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15년간 나라를 지키고 이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박정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서도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수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코리아항공 본사 김 사장이었습니다. 정수 씨,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본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본사에 도착한 정수는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김 사장뿐만 아니라 여러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 씨, 먼저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의 말에 정수는 조금 안도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수 씨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대응이 아니었어요. 우리 항공사의 명예를 지키고 나아가 한국인의 존엄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라며 김 사장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임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김 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정수 씨를 승무원 안전교육 담당 부장으로 특별 승진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맡기고 싶습니다. 정수 씨의 경험과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는 그냥 승무원으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수 씨,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우리에게 문의해 오고 있어요. 정수 씨 같은 인재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우리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이후 이틀 동안 상황은 정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각종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한국 특수부대 출신 승무원의 놀라운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BBC에서도 상공에서 일어난 정의의 실현이라며 상세히 보도했어요. 독일 현지 언론들도 자국민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비판하면서 정수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아시아인의 자부심을 보여준 영웅이라며 정수를 찬양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정수가 진정한 롤모델이 되었어요. 한국 내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며칠째 박정수 승무원이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정수를 응원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해외에서 당당한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정수는 이런 엄청난 관심에 당황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정수가 승진을 받아들이자 김 사장과 임원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정수의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승무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단순히 위기 대응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식과 문화적 감수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육 과정이었어요. 정수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전문 기술들을 일반인도 배울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권 승객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도 포함시켰어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룬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생들이 들어왔을 때 정수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생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배움의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안전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정수의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정수가 가장 강조한 것은 힘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이었어요. 여러분이 배우게 될 기술들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이에요. 라며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생들은 정수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해외 파병 당시 민간인을 구출했던 경험담을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는 교육생들도 있었어요. 그때 구출한 엔지니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지킬 때 빛난다는 것을요.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정수의 교육을 받은 승무원들은 확실히 달랐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권 승객들을 대하는 세심함과 배려심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항공사들의 반응이었어요.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정수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문의해왔고 심지어 미국의 유명 항공사에서는 정수를 직접 초청해서 강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이런 요청들을 받으며 자신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연희에게 말하자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한 달 후 정수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승무원 안전교육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정수의 전문성과 경험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정수가 망설이자 김 사장이 격려했어요. 정수 씨야말로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실전 경험과 교육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은 전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워요. 정수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의 영향력은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 즈음 독일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내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3명의 독일 출장단이 공개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독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종차별이었다. 박정수 씨의 대응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스는 그 한국인 승무원은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다라며 정수에 대한 존경을 표했어요. 이들의 사과는 독일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어요. 심지어 독일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수는 이런 소식을 들으며 자신의 행동이 생각지도 못한 긍정적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신기합니다. 라고 말하자 동료 승무원 민지가 답했어요. 오빠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힘을 줬어요. 이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나자 정수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아시아 10여 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각국의 항공사들이 앞다투어 정수의 노하우를 배우려 했고, 정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교육과 강연을 이어갔어요.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일본에서의 강연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항공산업 컨퍼런스에서 정수는 기조 연설을 맡았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을 나는 사람들입니다.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라는 정수의 연설에 1000여 명의 청중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일본인 승무원이 정수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참기만 했거든요.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정수는 자신의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었거든요. 6개월 후 정수에게 또 다른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인종차별 근절을 위한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이는 정수의 경험과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정수가 겸손하게 말하자 유엔 관계자는 답했어요. 박정수 씨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이거든요. 정수는 이 제안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의 활동 무대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어요. 각국을 돌아다니며 인종차별 근절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의 첫 회의는 정수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인종차별 근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차별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라는 정수의 발언에 많은 대표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아프리카 대표가 정수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차별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수의 활동은 계속해서 확산되었습니다. 각종 국제 포럼과 컨퍼런스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정수는 가능한 한 많은 곳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려 노력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에서의 강연이었습니다. 정수가 그 사건을 겪었던 바로 그 독일에서 인종차별 근절을 위한 강연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독일인들이 참석했는데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변화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국민 전체를 비난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정수가 말하자 청중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기내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한스가 강연장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는 정수에게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요. 한스는 그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회사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만남은 정수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각종 매체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유명세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정수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었어요. 수만 명의 승무원들이 정수의 철학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마음이 세상을 지킵니다라는 정수의 좌우명은 이제 전 세계 승무원들의 신조가 되었어요. 더욱 의미 깊었던 것은 정수의 영향이 항공업계를 넘어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각종 서비스 업체에서 정수의 교육 철학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도 인권 교육의 중요한 사례로 정수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정수의 공로를 인정해서 국민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상식에서 대통령은 박정수 부장은 개인의 용기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사했어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개인에 대한 상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707특임대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군인들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 하늘에서 승객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든 승무원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수상식이 끝난 후 정수는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1년 전 그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수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을 통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승무원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승객들을 직접 보호하는 그 일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거든요. 라고 정수가 답하자 기자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정수에게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교사였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20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정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직장에서 미묘한 차별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정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나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어요. 최근에 한 동료가 제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정수님처럼 단호하게 대응했더니 오히려 상대방이 사과하더라고요. 정수님 덕분에 제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편지들은 매일같이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정수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의 메시지였어요. 정수는 이런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자신의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는 집에서 연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라고 연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라고 정수가 물으니 연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전에는 조용하고 묵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에 차고 당당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따뜻해진 것 같고요. 정수는 연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힘이 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럼 후회는 없어요? 그때 참았다면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라고 연희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때 행동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참았다면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기회도 없었겠죠. 그때 정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릴 세계 인권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정수가 답하자 연희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 남편이 세계 무대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일들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승무원으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었나 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라고 연희가 말했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 정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실제 정수가 등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큰 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용기, 작은 친절, 작은 정의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어요. 특히 칸 영화제에서는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수에게 가장 의미 깊었던 것은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상영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극장을 나섰고 소셜미디어에는 나도 정수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정수에게 보낸 편지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정수님, 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정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맞섰더니 이제는 괴롭히지 않아요. 정수님 덕분에 제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개인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정수는 국제적인 인권 운동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승무원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의 정체성은 여전히 승무원입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더 큰 하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수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었고 수십만 명의 승무원들이 정수의 철학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었어요. 존중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라는 정수의 교육 철학은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서비스 업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코리아 항공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후배 승무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새로 입사한 승무원들이 정수를 보자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라고 한 후배가 말하자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영광이라니요. 우리 모두 같은 하늘을 나는 동료들이에요. 선배님처럼 용기 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라고 또 다른 후배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용기라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죠. 여러분들도 언제나 승객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것이 우리 승무원의 사명이에요. 후배들은 정수의 말에 깊이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천공항을 지나갔습니다. 4년 전 그 운명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공항을 바라보며 정수는 그때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참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혼자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고 앞으로였거든요. 정수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에 탑승 중인 승무원으로부터였어요. 선배님, 지금 기내에서 승객 한 분이 다른 승객에게 무례하게 굴고 있었는데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상황을 잘 해결했어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대응했더니 상대방이 바로 사과하더라고요. 선배님 덕분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며 정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교육이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수는 연희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후배들을 만나니까 제가 처음 승무원이 되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되었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이룬 것들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연희가 말했습니다.
저 혼자 이룬 것은 아니에요. 그때 기내에서 저를 지지해준 승객분들, 회사에서 저를 믿어준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준 덕분이죠. 라고 정수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용기와 리더십이었어요. 강의실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정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는 모든 사람이 리더예요.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작은 용기라도 괜찮아요. 라고 정수가 말하자 학생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만약 그때 상황에서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요. 정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무서웠어요. 실패할 가능성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 말이죠.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하실 건가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생각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승무원으로 돌아가서 직접 승객들을 보호하는 일도 하고 싶어요. 라고 정수가 답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정수에게 다가와서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했어요.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인간관계의 고민, 진로에 대한 걱정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조언을 해주었어요. 선배님, 저도 회사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정말 불공정한 것인지 아니면 오해나 착각인지 말이에요. 만약 정말 불공정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세요. 하지만 항상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상담들을 통해 정수는 자신의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정수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초빙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후배 사관생도들에게 리더십과 윤리교육을 담당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수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젊은 군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군인의 힘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결코 강자의 횡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라는 것이 정수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200여 명의 사관생도들이 참석했어요. 정수는 그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자신의 청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은 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숭고한 사명 말이에요. 하지만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정수가 말하자 생도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 생도가 질문했어요. 교수님, 민간인이 된 후에도 군인 정신을 어떻게 유지하셨나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군인 정신이라는 것은 유니폼을 벗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감, 책임감,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어디서든 발휘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느냐예요. 수업이 끝난 후 여러 생도들이 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같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 생도가 말하자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같은 군인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독특한 군인이 되세요.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서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요. 이런 교육 활동을 통해 정수는 자신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6년째가 되던 해 정수는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코리아 항공에서 정수에게 다시 승무원으로 복귀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물론 특별한 조건이었습니다.
월 몇 차례만 비행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교육과 강연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다시 기내에서 일해도요? 라고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김 사장은 웃으며 답했어요. 정수 씨야말로 우리 항공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승무원이에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정수의 승무원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수가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항공편은 매번 만석을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정수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첫 복귀 비행은 인천에서 뉴욕으로 가는 노선이었어요. 탑승 전 정수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6년 만에 승무원 근무였거든요. 하지만 유니폼을 입고 기내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수가 승객들을 맞이하자 많은 승객들이 놀라움과 기쁨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를 알아본 것이었어요. 한 승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수님이세요? 정말 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몇 년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편안한 비행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행 중에도 많은 승객들이 정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정수는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승객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어린이가 정수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정말 영웅이에요? 정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답했습니다. 영웅은 아니야. 아저씨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너도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렴.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승객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유명해진 후에도 변하지 않은 정수의 겸손함과 따뜻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비행이 끝난 후 한 승객이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진짜 영웅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요. 정수는 승무원으로의 복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유명해지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도 자신의 본래 모습은 하늘에서 승객들을 보호하는 승무원이라는 것을 말이죠. 7년째가 되던 해 정수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상공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이 책에는 정수의 어린 시절부터 특전사 시절, 그리고 승무원이 된 후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책의 서문에서 정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용기를 낸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행에 옮겼을 뿐이에요.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는 후기를 남겼어요. 한 독자가 남긴 리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이제는 작은 일이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8년이 지난 지금 정수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자신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어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8년 전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정수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니, 더 빨리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오래 참았거든요.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에 정수는 이렇게 답했어요. 매일매일이 자랑스러워요. 제 교육을 받은 후배들이 현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사람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수는 잠시 생각해 본 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작은 힘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지 마세요. 작은 용기라도 좋으니까 행동에 옮기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10사람을 변화시키고 10사람의 용기가 100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먼 길을 왔네요. 8년 전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정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명감,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겸손함과 따뜻함이었어요. 지금도 정수는 매주 몇 차례씩 하늘을 납니다.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의 교육을 받은 수십만 명의 승무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하늘에서 정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마음이 세상을 지킵니다라는 정수의 좌우명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진 신념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변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야 할 때 그들은 박정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상공 10,000m에서 시작된 이 작은 용기의 씨앗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더 큰 숲을 만들고 있어요. 정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의 용기에 감화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용기를 내고 있고 그것이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특별한 이야기, 박정수님의 여정을 전해드리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용기에 관한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작은 용기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영웅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